여러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 어느 대감댁에 말도 못하고 울지도 않는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바보야. 말도 느리고 웃지도 않으니 틀림없어. 하지만 그 대감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기를 조용히 지켜보며 3번의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배고픈 아이들 틈에서 홀로 밥을 받지 못한 아기. 다른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그 아기만은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위험한 불 앞에 놓인 뜨거운 쇠붙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다가갈 때 그 아기만은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시험. 옆에서 우는 아이를 보며 그 아기는 자기 밥그릇을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오래된 기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잃어버린 손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기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을까요? 3번의 시험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눈시울이 붉어지실 겁니다. 조선달 야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조선달 야담의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달 야담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께 늘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감댁이었습니다. 봄날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는 매화꽃이 한창이었고 안채에서는 아침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 대감의 얼굴에는 봄 기운이 없었습니다. 대감의 이름은 김진사.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긴 백발 수염을 쓸어내리며 그는 매일 아침 사랑채 문 앞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10년 전이었습니다.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대감의 외동아들 내외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버님,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건 아들 내외의 부음뿐이었습니다. 역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소식, 그리고 손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말. 대감은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습니다. 한양 저자거리, 시골 마을, 산골짜기까지.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감의 수염은 더 휘어졌고 등은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대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아기를 한 명 주었습니다. 대감이 눈을 들었습니다. 아기? 예, 대문 앞 길가에 혼자 앉아 있었사옵니다. 몸은 깨끗한데 말을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안채 마당으로 가자 유모 하나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아기였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또렷한 눈, 작은 코, 앙담은 입술. 아기는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눈빛, 낯설지 않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아기였던 손자는 이제 이만큼 자랐을 테니까요. 어디서 왔느냐? 대감이 물었습니다.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기는 말을 못하는 것 같사옵니다. 데려온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말을 못한다니. 혹시 벙어리 아닌가? 불쌍하게도 대감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일단 안채에 들여먹이고 재워라. 대감의 명령에 유모가 아기를 안고 물러갔습니다. 그날 저녁 안채에서는 또 한 번 소동이 일었습니다. 유모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아기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울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다른 하인이 거들었습니다. 저 아이 뭔가 이상합니다. 말도 못하고 울지도 않고 혹시 정신이.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인들이 움찔했습니다. 대감이 안채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아기가 보였습니다. 조그맣게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대감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느냐? 아기가 고개를 돌려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깊고 맑은 눈빛, 대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고. 그날 밤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손자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헛것을 보는 걸까? 고민 끝에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시험해보자. 진짜 지혜로운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이인지. 그렇게 대감은 3가지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감댁에 이상한 아기가 들어왔대. 말도 못하고 울지도 않는다던데? 바보 아닌가? 하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아기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기가 대감댁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주면 조용히 먹었고 재우면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 아이 정말 이상해. 보통 아이 같으면 뛰어놀고 떠들 텐데. 대감마님은 왜 저 아이를 그냥 두시는 거야? 하지만 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대감은 유모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 밥을 줄 때 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 아기에게만 밥을 늦게 주어라. 1시경쯤 늦게. 유모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럼 아기가 배고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다. 내 말대로만 하라. 유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채 마당에는 대감댁에서 돌보는 아이들 5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모두 부모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대감이 거두어 기르는 아이들이었지요. 유모가 밥상을 하나씩 날랐습니다. 자, 얘들아, 밥 먹자. 아이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 밥상이 하나씩 놓였습니다. 그런데 4번째가 되었을 때 유모가 멈칫했습니다. 그 조용한 아기 차례였습니다. 유모는 대감의 지시대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기 앞에는 밥상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냠냠냠. 맛있다. 아기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모가 슬쩍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작은 아이가 배고플 텐데. 하지만 대감의 명령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 하나가 아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먹어?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밥이 없네. 유모, 저 애는 왜 밥이 없어요? 유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게 밥이 부족해서.
에이, 거짓말. 부엌에 밥솥이 가득했는데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나도 배고파. 밥 더 줘. 그 아이는 원래 밥을 받았는데도 더 먹고 싶어서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유모가 달래려 했지만 그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으앙앙, 배고파.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받지 못한 그 아기는 어땠을까요? 울까요? 보챌까요? 떼를 쓸까요? 아니었습니다. 아기는 조용히 앉아서 우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화남도 아니고 그저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채 처마 밑에는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아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 아이는 울지 않는구나. 다른 아이는 밥을 받고도 더 달라고 우는데 저 아이는 밥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조용하구나. 대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유모가 마침내 밥상을 하나 더 들고 나왔습니다. 미안하구나. 늦었어. 유모가 아기 앞에 밥상을 놓았습니다. 아기는 고개를 들어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정말 바보인가? 아니면 그 말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대감이 돌아섰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끝났다. 저 아이는 배고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감은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조용한 밤 아기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잠들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감은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대감이 하인을 불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화로를 놓아라. 예? 화로를 말입니까? 날씨가 따뜻한데요? 내 말대로 하라. 그리고 그 옆에 대감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뜨겁게 달군 쇠붙이와 날카로운 연장 몇 가지를 놓아두어라. 단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마님, 그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켜볼 것이다.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 하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안채 마당 한가운데 작은 화로가 놓였습니다. 숯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쇠붙이 몇 개가 놓였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쇠, 날카로운 연장들.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대감이 다시 지시했습니다. 아이들을 마당에 풀어놓아라. 단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지켜보되 막지는 마라. 유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치면 내가 있다. 걱정 말라. 유모는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마당에서 놀아라. 아이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그 조용한 아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화로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불이다. 우와, 불이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다가갔습니다. 유모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너무 가까이 가지 마.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화로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유모가 달려가 아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뜨거워. 아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아이가 쇠붙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뭐야? 반짝반짝한다. 만져보고 싶어. 아이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자꾸만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은 아이들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아기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기는 마당 저 끝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화로에서 가장 먼 곳. 아기는 화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사랑채 처마 밑에 숨어 있던 대감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아이는 위험을 안다. 다른 아이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위험한 곳으로 다가가는데 저 아기만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으악! 화로 바로 앞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아이의 손이 뜨거운 쇠붙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유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조그만 손 하나가 넘어진 아이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조용한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언제 달려왔는지 넘어진 아이를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쇠붙이를 건드리기 직전에 멈춰섰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그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 바보 아이가,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날 구했어?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 그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인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어떻게 저걸 알았지? 위험한 줄을. 다른 하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판단을. 대감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로를 치워라. 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급히 화로와 쇠붙이들을 치웠습니다. 대감은 나무 그늘 아래 서 있는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도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맑고 깊은 눈빛.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대감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영리한 게 아니다. 이 아이는 마음이 깨어 있다. 그날 저녁 유모가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벌써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만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유모가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 말은 못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아기가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가 물었습니다. 너 혹시 어디서 왔니?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유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유모가 나가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감도 사랑채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다.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과연 내가 진짜 내 손자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는 걸까?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 그것은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감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 위험을 피하는 것, 이것들은 본능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지, 자기 것을 나눌 수 있는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감이 유모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 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막내 아이 순이에게는 밥을 적게 주어라. 아주 적게. 유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순이는 원래도 밥을 적게 먹는 아인데.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순이어야 한다. 유모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안채 마당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유모가 밥상을 하나씩 날랐습니다. 다른 아이들 앞에는 밥과 반찬이 수북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순이 앞에는 달랐습니다. 밥그릇에는 밥이 절반도 안 되게 담겼고 반찬도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는 5살. 아이들 중 가장 어렸습니다. 순이가 자기 밥그릇을 보더니 옆 아이의 밥그릇을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밥이 수북한데 자기만 적었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밥 많이 주세요. 유모가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순아, 오늘은 밥이 부족해서 그래. 참아라. 싫어요. 배고파요. 순이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아기는 밥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기 앞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밥이 수북이 담긴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기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우는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아기가 밥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그릇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숟가락을 멈추고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가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순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밥그릇이 순이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순이가 울음을 그치고 아기를 보았습니다. 응? 아기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먹어. 내가 더 필요하니까.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아이들도 유모도 하인들도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한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바보가 아니야. 사랑채 창문 뒤에는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밥그릇을 밀어주는 순간, 순이가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을 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래된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으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대감의 손이 떨리며 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록 하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손자가 태어났을 때 쓴 기록. 대감이 촛불을 켜고 기록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울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하나 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가 될 것이다. 대감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왼쪽 어깨에 붉은 점.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저녁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대감이 숨을 헐떡이며 아기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유모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물러서라. 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모가 물러섰습니다. 대감이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는 이불 위에 앉아 대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겠느냐? 대감이 물었습니다. 아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아기의 옷깃을 내렸습니다. 왼쪽 어깨, 거기에 붉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붉은 점. 대감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유모가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대감마님, 그게 정말입니까?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대감은 아기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손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너였구나. 내가 돌아온 거였구나. 대감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기가 대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대감의 수염을 만졌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몰라봐서. 아니, 할아버지가 늦게 찾아서. 대감이 울었습니다. 이른 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대감이 그날 밤 사람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인들도 울었습니다. 유모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대감은 손자를 안은 채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아기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이제 말해주겠느냐? 대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아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작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대감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병에 걸리셨고 아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어느 절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대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고 말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상을. 대감이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냐? 네. 저를 떠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봤을 때 아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 대감이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내가 돌아올 곳이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유모와 하인들이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3번의 시험에서 그렇게 행동했느냐? 첫 번째 배가 고팠을 텐데 왜 울지 않았느냐?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울지 않은 건 기다리면 알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감이 놀랐습니다. 너 알고 있었느냐? 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보였습니다. 그리움과 의심이. 그래서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참을 줄 안다는 것을. 대감의 목이 메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피한 것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위험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기와 무모함은 다르다고. 하지만 다른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때는 용기를 내야 할 때였으니까요.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세 번째. 내 밥을 나눈 것은? 손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못 본 척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팠지만 순이는 저보다 더 어렸고 더 슬퍼 보였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대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손자의 말에 대감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손자 김도령이다. 모두 귀하게 모셔라. 하인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예, 대감마님. 유모가 다가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여긴 도련님의 집입니다. 손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모님. 그때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아까 밥 나눠줘서 고마워요.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도련님, 같이 놀아요. 손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감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자는 대감의 가르침을 받으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글을 깨우쳤고 15살이 되었을 때는 과거 시험에 급제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고 여전히 나눌 줄 알았습니다. 대감은 늙어갔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너를 시험한 게 아니었구나. 어느 날 대감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나는 그저 확인했을 뿐이지.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를 시험하신 덕분에 저는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감이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대감이 편안히 눈을 감았을 때 손자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저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서 행복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정의를 지키는 관리.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저분은 어릴 적 바보라고 불렸다던데? 아니야, 바보가 아니었어. 우리가 몰라봤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말이 없다고 바보라 하고, 느리다고 무능하다 하고, 다르다고 이상하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알게 된다는 것, 위험을 피하되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나눔은 가진 자의 의무라는 것.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 말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복이 찾아가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